템페 본편. 콩이 고형 발효가 되었을 때 1. 템페가 건네는 첫인상. 템페는 처음 보면 낯선 식재료입니다. 콩이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콩의 형태는 아닙니다. 나탈이 아닌 덩어리, 부서질 듯 단단하지만 칼을 대면 의외로 깨끗하게 잘립니다. 냄새도 강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치나 치즈처럼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콩 특유의 풋내는 거의 없고 그 대신 견과류와 버섯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맛이 남습니다. 템페는 말수가 적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한번 식탁에 오르면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템페의 기원. 콩이 발효 덩어리가 되기까지. 템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시작된 식재료입니다. 콩을 삶아 곰팡이균으로 발효시켜 굳힌 이 음식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저장과 생존을 위한 발효기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콩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람들은 발효를 선택했고 그 결과 콩은 나탈이 아닌 하나의 고형체가 됩니다. 템페의 흰색 결은 곰팡이균이 콩을 서로 엮어 만든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템페는 잘 부서지지 않고 조리 과정에서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이후 템페가 고기 대체 식품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3. 우리가 아는 템페. 비건 단백질의 상징. 오늘날 템페는 전 세계적으로 비건 채식 식단의 대표 단백질로 소개됩니다. 두부보다 단단하고 콩 비린내는 적으며 구웠을 때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대용, 볶음 요리, 타코 속 재료까지. 템페는 고기를 흉내내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의 질감을 유지한 채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점에서 템페는 단순한 대체제라기보다 다른 방향의 주재료에 가깝습니다. 4. 템페의 핵심. 발효가 만든 단백질의 성격. 템페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된 콩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의 단백질은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쉬워지고 미네랄과 비타민의 이용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장 건강과 관련된 발효식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는 점은 슈퍼푸드로 분류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템페는 맛으로 건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맛은 조용하고 효과는 천천히 드러납니다. 5. 템페의 상태에 따른 차이. 생, 조리, 양념이 만드는 세 가지 얼굴. 템페는 조리 이전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이는 식재료입니다. 같은 재료임에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역할과 인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템페입니다. 생템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발효식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냄새는 강하지 않고 콩 특유의 풋풋함이 남아 있습니다. 질감은 단단하며 손으로 부러뜨리면 콩의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의 템페는 맛을 즐기기 위한 재료라기보다는 조리를 위한 재료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대로 먹기보다는 템페가 가진 구조와 발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템페는 전혀 다른 식재료가 됩니다. 굽거나 볶았을 때 템페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납니다. 겉면은 수분이 빠지며 단단해지고 내부는 밀도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효된 콩의 고소함이 서서히 올라오고 씹을수록 견과류와 버섯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풍미가 남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식감이 형성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덕분입니다. 템페는 튀김보다는 굽기, 볶기, 오븐 조리에 더 잘 어울립니다. 과한 조리는 템페를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열 조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양념이 더해지면 템페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템페는 자체적인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양념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흡수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간장, 허브, 마늘, 향신료처럼 구조가 분명한 맛과 만나면 조화를 이루지만
크림이나 지나치게 단맛이 강한 소스와는 쉽게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템페는 자신을 덮는 양념보다는 결을 따라 스며드는 맛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종합해보면 팬은 특정한 맛을 고정적으로 가진 식재료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템페는 콩으로 만든 무엇이 아니라 콩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식재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6. 조심해야 할 템페의 성격. 슈퍼푸드의 그늘. 템페는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되지만 무조건적인 식재료는 아닙니다. 첫째, 발효식품에 대한 개인차입니다. 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초기 섭취 시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의존입니다. 템페 하나로 단백질을 해결하려는 식단은 오히려 영양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상업용 템페는 나트륨과 가공 조미가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미지가 성분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템페. 조용하지만 중심에 가까운 역할. 템페는 요리에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튀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합니다. 샐러드에서는 단백질의 중심을 잡아주고 볶음 요리에서는 고기의 자리를 과장 없이 대신합니다. 국물 요리보다는 팬 조리, 오븐, 그릴에 잘 어울리며 기름과 향신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8. 지역별 템페의 인상. 생존식에서 지속 가능성의 언어로 템페는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같은 재료임에도 어떤 사회 안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미와 역할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템페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템페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값싸고 배를 채워주며 매일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시장에서도 가정식에서도 길거리 음식에서도 템페는 늘 곁에 있습니다. 튀기고 볶고 양념해 먹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템페는 오랫동안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활 음식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여기서 템페는 건강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음식입니다. 이후 템페는 서구권으로 이동하며 전혀 다른 언어를 얻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템페는 비건, 채식,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소개됩니다. 고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 환경 부담이 적은 단백질, 윤리적 소비의 상징. 이 맥락에서 템페는 더 이상 생존식이 아니라 선택의 음식이 됩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이유가 배고픔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템페는 종종 고기처럼 조리되는 음식이 됩니다. 스테이크처럼 썰리고 바비큐처럼 양념되며 고기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때 템페는 본래의 맥락과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전통의 음식이 아니라 대체제로서의 음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에서의 템페는 또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일상적인 식재료는 아니며 주로 건강식, 비건 식단,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두부와 콩 음식에 익숙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템페는 여전히 낯선 질감과 조리법 때문에 제한적으로 소비됩니다. 다만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회인 만큼 템페는 외국 음식보다는 발효 콩식품의 확장형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지역에서 템페가 공통적으로 맡는 역할입니다. 바로 단백질의 중심을 조용히 담당하는 재료라는 점입니다. 주인공처럼 떠들지 않지만 빠지면 식사가 허전해지는 존재. 이 성격은 지역을 넘어 일관됩니다. 결국 템페는 한 가지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존이고 어떤 곳에서는 윤리이며 어떤 곳에서는 아직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템페는 단순히 어디서 왔는가 보다 어떤 사회가 이 음식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함께 보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9. 템페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 슈퍼푸드라는 이름의 무게. 템페는 어느 순간부터 음식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건강, 환경, 윤리, 지속 가능성.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템페는 그 모든 의미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육류 중심 식단이 만들어낸 탄소 배출, 토지 사용, 사료 문제 속에서 템페는 덜 파괴적인 단백질로 소개됩니다. 콩을 발효해 만드는 이 식재료는 적은 자원으로 비교적 높은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 점에서 템페는 식량 문제의 해답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템페의 주원료인 콩 역시 대규모 농업과 유통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전자 변형, 지역 생산, 전통 방식이라는 조건이 빠질 경우 템페 역시 산업식품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모든 과정을 면죄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윤리적 소비입니다. 템페는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 혹은 줄이려는 선택의 상징으로 소비됩니다. 이 선택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음식이 신념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템페는 맛이나 문화보다 올바른 선택이라는 이미지가 앞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템페는 종종 전통의 맥락을 잃습니다. 자바섬의 일상식이었던 음식은 서구의 식탁 위에서 의식 있는 소비자를 증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값싸고 흔했던 음식은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포장된 건강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음식을 단순화하고 맥락을 지우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템페는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템페가 모든 식문화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하나의 음식으로 완성되지 않고 건강은 특정 재료 하나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템페를 다룰 때 필요한 태도는 맹목적인 찬양도 냉소적인 거부도 아닙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놓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식재료를 왜 선택하는지를 함께 묻는 일입니다. 템페는 그 질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히려 음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재료. 그래서 템페는 단백질을 넘어 사고의 재료가 됩니다. 10. 템페와 궁합이 좋은 조합. 곡물과의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곡물 위에 얹으면 식사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채소와 함께할 때는 기름과 향신료를 연결하는 역할로 빛을 발합니다. 과도한 크림, 치즈보다는 산미나 허브가 있는 조합이 템페의 결을 살려줍니다. 11. 템페가 남기는 여운. 조용한 포만감. 템페는 먹고 나서 말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도 강한 맛의 기억도 크게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오래 유지됩니다. 포만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12. 콩이 덩어리가 되었을 때 템페는 콩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잘게 부서지지 않고 하나로 묶인 콩. 강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식재료, 유행처럼 소비되지만 본질은 오래된 음식. 슈퍼푸드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음식의 힘과 한계를 함께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식재료에서도 우리는 그 경계 위를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계속됩니다.